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주치 멜론 언니 김주원 원장입니다.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 시기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부유방입니다. 옷차림이 얇아지고 짧아지니까 겨드랑이에 툭 튀어나온 부유방이 거슬리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부유방 제거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유방은 태아 상태일 때 발생했다가 완전하게 퇴화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흔적 기관인데요. 쉽게 말해 유방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크기가 작은 유방이 부유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겨드랑이에 생기지만 가슴 아래나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유방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유선 조직만 있는지 아니면 유두나 유륜도 포함되어 있는지 등 유방을 형성하는 조직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클래스 1에서 8까지 분류됩니다. 그럼 내가 부유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촉감과 증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부유방은 겨드랑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멍울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 전후로 이 부위의 통증이나 팽창감을 느끼고 끈이 있는 브라처럼 타이트한 옷을 착용하거나 팔을 들면 찌릿함이나 불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드랑이에 작은 유두나 유륜이 있는 경우도 부유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느껴왔다면 유선을 포함한 부유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방 모양을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크기와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부유방이 살처럼 살짝 튀어나온 정도라면 지방 흡입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 부유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겨드랑이 살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타이트한 끝나시를 입었을 때 옷 바깥으로 삐져나오네 싶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부유방이 스스로 접혀진다거나 혹은 처질 정도의 모양이거나 크기가 한 손을 넘어갈 정도의 크기, 그리고 부유방에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었는데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라면 지방과 유선 조직을 함께 제거해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유방은 왜 생기는 건가요? 포유동물들을 보면 젖꼭지가 여러 개죠.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는 여러 개의 유방을 갖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사타구니까지 소위 밀크라인이라고 불리는 경로를 따라 유선 조직이 이어져 있는 건데요. 보통 태어나기 전에 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선 조직들 역시 퇴화하게 됩니다. 퇴화하지 못한 유선 조직이 부유방이 되는 거예요. 생리 전후로 부유방 통증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개그우먼이 출산 후에 부유방이 부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출산, 수유 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부유방이 가슴만큼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다행이지만 시일이 지나도 크게 부풀어 있거나 처짐이 생긴다면 부유방일 확률이 높아요. 출산 전엔 부유방이 없었는데 출산 후에 유선 조직들이 발달하면서 부유방이 생기는 케이스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원장님, 근데 부유방은 왜 겨드랑이에만 생기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태화가 불안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겨드랑이 쪽이라 그렇습니다. 부유방이 생기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은 태아가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겨드랑이는 가슴과 가까이 있잖아요. 정상 발달 부위인 유방과 가깝게 있어서 잔전 조직이 더 쉽게 남는 편입니다. 태아가 덜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방 조직과 구조적으로 섞이기 쉽기 때문인데요. 겨드랑이는 림프, 혈관, 지방, 샘 조직 등 복합 조직이 많은 곳입니다. 유방 조직과 혼합되기가 쉽습니다. 셋째, 유방의 방향이 겨드랑이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 조직의 일부분인 유선 역시 겨드랑이 쪽까지 뻗어 있어서 정상 유방과 부유방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유방은 꼭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본인만 괜찮다면 안 해도 무방합니다. 부유방 제거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받곤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인을 예쁘게 가꾸고 싶어서,
전 이걸 비키니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목선에서 겨드랑이까지 매끈하고 가슴은 풍만하게 라인이 살면 비키니 태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울퉁불퉁함을 매끈하게 다듬어주기 위해 가슴 확대와 부유방 제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부유방에 통증이 계속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제거를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부유방의 제거는 부유방에 포함된 유선의 양에 따라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유방 제거술엔 지방 흡입술과 절제술이 있는데요. 전 주로 근육과 피부 사이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겨드랑이 부유방 같은 경우 미세 지방 흡입에 속하는데요. 아주 작은 절개로 시행하는 지방 흡입이라 큰 흉터나 부작용이 없고 회복 기간도 빠릅니다. 절제술은 유선 조직을 제거하여 부유방을 정리하는 수술입니다. 흉터가 길게 남는다는 것이 단점이니 절제술을 고려하신다면 이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관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부유방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아마 부유방 다이어트, 림프절 마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림프절 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나 스트레칭 등의 관리는 지방 부피를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유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슴 수술과 부유방 수술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슴은 크고 예쁘게 키우고 겨드랑이 라인은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부유방은 절개 부위와 상관없이 고려해도 되는데요. 절개가 0.2cm로 작게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저도 흉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흉이 희미해집니다. 부유방이 아닌 겨드랑이 살이라도 부유방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부유방이 아닌 겨드랑이 안쪽 살은 제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플한 부위가 없습니다. 겨드랑이 역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진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유방 수술 시간과 일상생활 복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 흡입술로 진행할 경우 30분 이내에, 절개로 진행할 경우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관리는 꼼꼼하게 필요하고 일주일 정도는 크게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멍이나 부기, 욱신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점차 호전되는 증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병원의 가이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키니의 계절, 여름이죠. 마음으로만 비키니를 입어왔던 분들이라면 올여름엔 고민이었던 부유방 정리로 비키니 라인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멜론 언니 김주원이었습니다.